잔다? 안녕하세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런투의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방송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방송을 좀 못하고 그래서 채널이 거의 죽은 채널이 돼가지고, 오늘 좀 급하게나마 이렇게 라이브로라도 좀 만나 뵙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또 이게 또 보면은 저희 영상 이렇게 올리잖아요. 영상 올리면은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질문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방송을 안 하더라도 그때그때 좀 빨리빨리 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 싶기는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시간도 안 맞고 바쁘고 또 워낙 김재성 변호사 바쁜 척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저희가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하는 기회를 맞으니까 참 좋기는 하네요. 근데 이 화면보다 저 화면이 중요해요. 채팅이 못 떠가지고. 아, 채팅이요? 네, 우리 그러면 목소리가 울려요. 이렇게. 목소리가 울린다고? 누가 울리는 거죠? 전가요? 본인? 이변이 얘기했으니까 이변 목소리. 아, 제 목소리가 울리는 건가요? 그럼 이거를 좀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내리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이게 좀 좀 축하할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군부대에서도 이 영상을 보는 거 아세요? 진짜요? 예, 이게 김재성 변호사님이 파주 일대에서도 군 생활 하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군부대에서도 저희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대 군무원이신지 행정관이신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저한테 오셨어요. 제 연락처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좀 군인 분들에게 좀 활용해도 되는지 교육 자료로. 그래서 그래서 저희야 뭐 좋죠. 시청률도 올라가고 군부대에 저희 이런 거 알릴 수도 있고 저희가 좋죠. 그래서 지금 세 분. 놀이터 TV. 야, 이거 좋네요.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10명까지 들어와요. 10명까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소수정예로 이렇게. 그럼요. 10명까지 들어와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저도 그때 예전에 한번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산책하다가 그냥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렇게 달을 찍었는데 10분이 들어왔어요. 야. 그래서 그때 2시간 방송을 했어요. 10명이랑 2시간. 네, 10명이랑 2시간 동안. 괜찮네요. 한 사람당 한 10분씩 정도 얘기다. 그렇지. 근데 이게 또 지금 보시면 저희 이렇게 사무실에 보통 이 정도인데, 그동안 이제 제가 맨날 촬영할 때 보면 책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변호사는 뭐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게 엄청 많죠.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저 앞에도 또 있어요. 3회만 돌리면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좀 어필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촬영하는 사무실이 이제 요거고, 저쪽 편에 저는 책상에 앉아서 보통 촬영을 하는데, 이게 또 보면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화면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 돈이네요. 그쵸? 누구시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한 봉지, 두 봉지. 법이죠. 아니요. 인생 한 봉지, 두 봉지. 그죠? 그래서 여러 봉지가 여러 인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촬영을 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저한테 무모익선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거 참 죄송하거든요. 이 물건을 제가 정말로 이거를 한 3주 전? 그때쯤 받은 것 같아요. 3주 전에. 근데 촬영을 못하니까 이거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을 따로 촬영해서 나중에 또 보여는 드릴 텐데, 이게 뇌울림이라는 거거든요. 뇌울림. 이게 자전거나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도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촬영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촬영본을 또 업로드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보면은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이 안에 이제 보면은 이 설명서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서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바코드라고 하죠. 바코드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촬영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링크 타서. 들어가면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밑에 보면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좀 라이브상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보이나요? 화면상으로? 이렇게. 잘 보여요.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되게 차키 같죠? 약간 보면은 BMW 차키 같이 생겼거든요? BMW?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차키 보듯이 여기 열림, 잠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같은데 특히 맞는 건데, 자전거에 딱 달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자전거에 제가 부착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차를 했으면 잠궈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거 잠금 버튼을 딱 누르면 소리가 커요. 소리가 크죠? 자, 그럼 잠긴 거예요. 자전거에 닿은 거라고. 지금 소리가 났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움직였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려고 움직였다면 이 경고음이 나는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는 1단계. 근데 한 번 더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또 열린 버튼이 있어요. 열린 버튼. 차 문 열었다는 거죠. 이걸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아, 이게 소리가 제가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면은 이름이 지금 뇌울림이잖아요. 아, 진짜 울려요. 저 이거 솔직히 제가 협찬받은 제품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훔쳐가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치. 정말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게 엄청 세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구입해서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뇌울림이에요. 뇌울림. 그 자전거 도난방지. 그렇죠. 여기 써 있어요. 자전거 오토바이 도난방지 경보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렇게 엄청 크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 정말 좀 잘 만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이거 짜증나가지고 안 들고 갈 거야.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는 이 차키도 굉장히 진짜 차키처럼 만든. 제가 이런 말 안 하는데 김재현 기자 B 타잖아요. 네. B7 타잖아요. 그죠? B7. 차키 똑같아요. 네, B7하고 똑같아요, 차키가. 조금 미니멀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써봄직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재현 변호사가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출연료를 선물하려고. 제가 그래서 이게 무무익선. 예,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비싸가지고 훔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좀 괜찮을 거예요. 정말 가까이 왔거든요,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는데 야, 지금 5분 계시네. 많은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땡길까요? 좀 어떻게 더 땡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클로즈업을 한번 더 할까요? 부가이님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 표정이 잘 보이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다른 게 코인 방송이나 도박 방송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몇십 명, 몇백 명씩 들어오고 제가 보면 자주 보여요. 코인 방송, 도박 방송. 그냥 보다 보면 막 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몇천 명씩 들어와 있지. 사실 일반 사람이 방송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6명이나 들어와 있거든요? 6명이나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을 그동안 조금 쉬었지만 그렇죠. 굿굿. 놀이터 TV님이 참여율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서근혜 형님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알아요? 네. 누구예요? 내 친구. 여자친구? 아니, 무슨 여자친구?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해보니까 정말로 진짜 진짜 막 6명, 저는 10명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가까이, 혼자 할 때 2시간 가까이 방송을 진짜 달 찍었는데 1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신 분들 보면 지금 대단한 게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오늘이 한국 그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한 날이에요. 딱 6시 반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방송 타임하고 딱 겹쳤는데 이 네 분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죠. 이 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찐팬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여기서 끝까지 앉아있는 분들은 진짜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이 이게 재밌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재미없고 그리고 정보를 주려고 하지만 그치. 정말 재밌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법률 정보잖아요. 틀릴까봐. 네, 틀릴까봐 또 불안하고 사실 저희도 긴장을 많이 하면서 하거든요. 이거 저희가 원고를 한번 쓰잖아요. 제가 사실 대본을 쓰거든요. 대본을 써서 어느 정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게 여기서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저도 말을 하다 엉킬 수가 있고 또 이게 저희가 또 그 이중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쓰고 체크를 한번 하는데 아무리 변호사라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으로 해서 만약에 잘못 나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수능 한번 치른 거죠. 다시 사과 방송하지 않는 한 끝난 거예요. 이미 내뱉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긴장할 뿐이지 우리는 워낙 이제 많이 아니까 틀릴 일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방송으로 가면 달라요.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무섭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생방송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인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촬영했을 때 최고 시청자 10명이었는데 벌써 10명이에요. 벌써. 야, 이게 참. 야구 안 보시고 지금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참 이게 일반인으로서 이 정도의 인기를 받는다는 건 참 너무 감사한 건데, 감사하세요, 빨리. 감사. 누구한테, 니한테 감사. 저기, 변호사님한테. 저희 10명한테 감사해야죠. 10분한테. 10분한테 감사를 해야 돼. 서근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약간 BJ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BJ 느낌도.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김재현 선생님 모르시죠? 저희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11,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솔직히 저는 유튜브 구독자 숫자에는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근데 0.몇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시작할 때 0.01이었거든요.
0.7, 막 0.8 그러다가 0.9까지 오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1. 앞자리 1이에요. 그럼 딱 10,000명이라. 그렇죠. 1.01만 진짜 명. 고생하셨다. 아, 진짜 이게 제가 이거 방송을 언제 시작했죠? 2019년 12월인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거짓 한 5년? 5년 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딱 이제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방송을 처음에 계획할 때 김재승 변호사는 좀 비웃었지만 이 방송에 이제 목적이 있었죠.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 김재승 변호사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게 진짜 정보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잡고자 했던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사실 뭐 제가 영업을 따로 하지는 않으니까 영업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했던 건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사실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는 뭐 김재성 변호사의 공이 한 5할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죠? 네, 5할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출연료를 그 BMW 차키도 주는 거고 나 자전거도 난 걱정 안 해. 아 그럼요. 이거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뇌울림 이거 광고를 해줘야 돼요. 이거 짜증나서 안 가져갔나? 뇌울림 정말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뇌가 울려요 정말로. 뇌가 좀 울리는 이 뇌울림. 구독자님 482 좀 인사해야지. 구독자시면 저희가 또 인사를 해드릴게요. 482 좀 482점님 정말 그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진짜 이 구독자인데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정말 찐팬이에요. 그죠? 저는 요즘에 여러분 그 테크 사건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테크 사건. 그러니까 요즘 뭐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 또 뭐 비상장 사기 사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코인 투자 이런 거. 제가 요즘 좀 사실 그쪽으로 좀 많이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신고한 데가 첫 번째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마산, 부산, 대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건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방 재판이 좀 많아요. 사실 어제 제 스케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목소리 안 들린대. 본인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이상혁 변호사님 옆에 분 목소리가 안 들려. 안 되는데? 나 꺼졌나?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들리나요? 오케이, 잘 들려요. 역시. 이게 또 굉장히 근데 되게 화면에 좀 다정하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들린다고 하니까 뭔가 좀 순간 당황했네. 너 목소리 안 순간 들리면 당황했네요. 뭔가 순간 저도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 김재근 그거 아세요? 네.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라이브 할 때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그 형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리고 형 와이프 뭐 우리 친지 가족들 해서 딱 10명 채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들. 내가 보니까 진정한 구독자. 맞잖아요? 내 지인들 몇 명이나 3명 정도 있는데. 그래요? 소통을 좀 하시래. 소통 우리가 또 소통 좋아하죠. 이거. 저분 저 알 것도 같은데 나도. 이름이 되게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그동안 좀 방송을 너무 못해가지고 맞아. 정말 그 부분은 좀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변호사님 진짜 열심히 하셨죠 그래도. 근데 진짜 어제 진짜 그랬어요. 대전 갔다가 제가 서울 중앙에 가서 재판을 뛰고 대전 재판하고 서울 중앙하고 바로 인천을 갔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들어오니까 사무실 들어오니까 10시 넘더라고요. 보통 바로. 그러죠 우리 일이. 네. 요즘 테크 사건이 좀 힘들면서도 좋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배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울 게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좀 아무래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건 어떻게 되겠다, 호흡이 어떻게 되겠다, 길겠다, 짧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선임될 때부터 이 달엔 바쁘겠구나, 이 달엔 좀 힘들겠구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의뢰인들 얘기 한 10번 정도 듣다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80%의 감은 생기잖아요. 솔직히 그런 건 있죠.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벌써 저도 이제 한 지가 벌써 12년 차. 네. 그때 우리 시작할 때 김재승 변호사 12년 차, 제가 10년 차였어요. 그쵸. 유튜브 할 때.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벌써 제가 12년 차가 됐으니까. 제가 지금 15년 차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늙었을 거예요, 많이. 이제 중견이라고 봐야죠. 그럼요. 할아버지죠. 그럼 시조세. 30대지. 그렇죠. 시조세죠, 뭐 이 정도면. 근데 사실 이렇게 방송을 좀 그래도 12명까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오늘 대박이죠, 이 정도면. 사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생각을 했을 때는 한 10명 정도만 들어와도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17명까지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와. 야, 황 인사드려야겠다. 황 어머님 누구시죠? 나 몰라요. 이상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황 어머님. 우리 조전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끝이 황 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사필 규정님 라이브 TV 동영상 보고 많은 정보 얻으셨어요. 아, 저거는 정말, 네. 아니, 저분은 정말 찐이에요. 음.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방송을 기획을 할 때, 김재승 변호사는 비웃었지만, 저는 이 방송을 기획한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GTV라고 또 저렇게 저는 비웃은 적이 비웃은 게 없어요. 아니라 비웃은 게 코웃음을 아니지. 쳤죠. 아, 관심이 없었고. 그랬지만, 관심이 없었지. 나는. 그랬지만 저는 네. 분명히 확신했죠. 왜냐면 우리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요. 정말 그, 뭐라 그래야죠? 참 잘못된 정보. 그런 거에 좀 현혹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음. 이 변호사님 열심히 하셨는데 좀 이제 좀 지루하고 루즈한 면이 있었지만 제가 나와서 조금 이제 폭발을 좀 시켰죠. 아, 그건 맞아요. 그치. 왜냐면 인정해야지. 왜냐면 김재승 변호사가 헛소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좀 빵빵 떴죠. 잘릴 뻔했죠. 아, 그리고 제가, 저런 곳에서 저런 멘트를 할 수 있는가. 그치. 그런 거에서. 그래서 사실 예전에 알죠? 제가 게스트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로운TV의 김재승 변호사라고 그쵸. 불렀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 근데 그래서- 사람들 나 많이 알아보고. 그렇죠. 반주인이라고 봐야죠, 이 맞아. 친구요. 반주인. 음. 그래서 사실 그 라이브 오늘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많이 긴장했잖아요. 그쵸. 왜냐면 대본이 없으니까. 아 근데 좀 편하다 이렇게 좀 있어 보니까 아, 이거 한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래? 딱 이제 소주 딱 깔고 맥주 한딱 아, 먹으면 그렇죠. 난 이거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진짜 재밌어요. 제가 10명 들어 2시간 했다니까요. 은근히 재밌어요. 소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요. 제가 오늘은 이 태블릿이 없어가지고 크게 보지를 못하는데 다음에 우리 그 라이브 할 때는 태블릿으로 크게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이 변호사님 민사 형사 소송 종류도 많은데 자신 있는 소송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 이거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아시죠? 음. 제가 예전에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구나. 제가 사실은 이것도 크게 제가 이거 자랑까지 하기 뭐 지금은 사실 절판됐어요. 지금은 절판됐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 사시 민법을 제가 100점 맞았거든요. 다 맞았어요. 오. 예, 훌륭하네요. 하나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2차도 민법이 제일 고득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썼어요. 고시생들을 위해서. 실제 강의도 했었고. 그쵸.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민사 쪽으로 풀릴 줄 알았어요. 민사 쪽. 근데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적성에는 형사가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소통. 그쵸. 아시겠지만 저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거든요. 그럼요. 제가 자지 않는 그 순간까지 전화를 놓지 않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또 나름 또 결과가 괜찮았어요. 그쵸. 지금 어제 선고 결과 나온 거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거든요. 아이고, 네. 누가 봐도 이거 풀로 3년 살아야 되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쵸.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이름을 연호했다고 했어요. 명함 하나 좀 전해주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형사사건이 좀 잘 맞고 결과가 좀 좋다 보니까 사실은 주특기 분야가 좀 민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형사라고 감히 얘기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주특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세월의 흐름에 네. 따라서 이제. 사실 그래서 사건의 숫자도 보면 그쵸. 거의 한 네. 4대 6? 거의 그러네. 네, 와. 민사가 한 4, 형사가 6 쉽게 이러는데 얘기하면 본인은 이제 민사 전문이라 민사 책도 되는데 하늘 그렇죠. 쳐다보고도 형사가 형사 전문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은 형사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그게 형사사건 틀이 비슷하거든요. 다만 창의성을 요구를 하고 민사는 사건마다 좀 달라요. 뭐 청구 원인이나 청구 취지나 뭐 요건 사실이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민사는 좀 호흡이 길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이터 TV님 잘 지적하죠. 형사 쪽이 재미도 있을 듯 한데 민사는 골 때리는 게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골 때리는 게 많죠. 근데 왜냐면 형사도 골 때리는 게 많을 건데. 근데 사실 형사는 사람이 골 때리는 사람이 많고 그 죄가 민사는 그 법리적인 부분에 법리적인 것보다는 해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형사가 좀 주특기라고 김재승 변호사 어때요? 민사 잘하잖아요. 저도 민사가 주특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민사가 더 많긴 많아요. 왜냐면은 형사 쪽에서는 제가 결과가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형사를 좀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형사는 솔직히 좀 네. 그 변호사의 리더십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믿어라, 기다려라, 약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사실 그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나요? 제가 사실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정치색은 중립이에요. 저는 국민의힘 찍은 적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빨간색을 찍은 적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정치색은 저는 그런 게 없는데 대구 있죠, 대구. 아시죠? 대구에서 제가 사건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진짜 대구에 사건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구형 13년 받았던 그 범단의 그 우두머리 그분을 변호했던 적이 있는데 구형 13년을 제가 그때 무죄 받았잖아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무죄. 야, 근데 그때 제가 그 형사사건을 하면서 그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한 정말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일단 사람들이 저는 사무실 일산에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서초동이 메카라고 생각하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산이 메카죠. 네, 근데 일산이 세상의 중심인데 그럼요. 사실 북한부터 계산하면 일산이 수도거든요, 지금. 그럼요. 근데 우리 개성이랑 가깝고. 그렇죠. 우린 개성이랑 가깝고 평양이랑 가깝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서초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말 그 진행할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무슨 서초동도 아니고 일산 있는 그것도 나이 그때 어렸잖아요, 또 나이가. 저는 30대 중반에 변호사한테 맡기냐.
그쵸. 야,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밤에 저를 그 뭐라 그래 신뢰하지 못하는 느낌의 그 보호자의 전화. 근데 결론적으로 제 뜻대로 됐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구에서 하얀 것을 검게 바꿔주고 검은 것을 하얗게 바꿔줄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해서 정말 좀 유명했었죠, 대구에서. 그쵸. 진짜 사건이 지금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대구에서 오는 사건은 아무래도 뭐 음주운전 사건, 조그만 사건, 폭행 사건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큰 사건들만 좀 올라오긴 하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대구 사건이 좀 많아지긴 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형사 사건에서 제 인생에서 좀 어떤 획을 긋는 다시 한번 이게 형사 사건이 좀 이렇게 좀 배울 게 많았던 일이기도 한데 그때 좀 리더십이라는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리더십. 그쵸. 네. 진짜 변호사는 형사 사건 할 때 정말 리더십이 좀 많기는 해야 돼요. 확 끌어잡을 수 있는 내 말을 믿어라. 진짜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근데 민사는 사실 그거는 아니잖아요. 민사는 설명이죠. 네, 이게 근데 민사도 이제 보면은 확신을 주냐 안 주냐 이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형사는 확신을 줬다가 일단은 꼬린이 됐을 때 그 뒷감당이라는 게 그렇죠. 무섭단 말이에요. 뒷감당이 무섭죠. 네. 근데 이제 네. 사실 뒷감당은 이제 변호사의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쵸. 어디까지 감당해 줄 수 있느냐? 뭐 돈을 토해내려고 했을 때 돈을 내가 돌려줘야 되느냐? 근데 들어가서 적게 나온 거 생각 변호사도 많잖아. 그렇죠. 웃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네. 그 김재성 변호사님도 사건이 정말 많으시고 저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딱히 뭐 근데 외근 사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무장을 쓰지는 않아요. 사건 사무장을.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김변이나 저는 진짜 의뢰인하고 거의 끝나면 형 동생 되다시피 좀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근데 너무 사건을 하다 보면. 피곤해. 그거 너무 피곤해. 근데 저도 가끔 요즘 후회를 해요. 사건하고는 형 동생으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다음에 사건할 때 돈 얘기하기 일단 힘들고. 돈 안 주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형 동생을 하면은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술도 먹어야 돼. 술도 먹어야 되고. 이게 동생이 아닌 의뢰인으로 볼 때는 거기까지는 없거든요.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이 형 동생이 되면 어려움이 사라져요. 이 장막이 거치면서 동네 형 중에 공부 잘했던 형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피곤하긴 하지만 저희가 의뢰인 중에 그런 의뢰인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일을 하다가 사건 끝나고 형 동생 되고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인으로도 이제 알고 지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장단점은 있잖아요. 또 지인이 되면 또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개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내 거를 이제 해달라고 하면 이제 그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렇죠. 가격 측정하기가 이 지인 DC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또 모았다. 흰색검을 검색점을 만든 집이라.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있는. 그렇죠. 사실 이거 저희 우리 연수원다 할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쵸. 사법 정의, 정의 구현.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정확하게 저희한테 맞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변호사로서 어떤 정의 구현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 형사 사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공정, 정의를 이제 표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돈에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피기정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옛날에 그 연수원다 할 때도 법과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그 교양 과목에서.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 저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조된 증거라든지 뭐 진짜 사람을 죽였는데 안 죽였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극단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 사람이 밝혀야 될 진실을 변호사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숨기냐 꾸미냐 이거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양심 그렇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조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저는 변호사로서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고민할 정도의 일은 그 없었던 것 정도는 같긴 해요. 없지. 뭐 사람 뭐 살인 사건 나한테 올 일도 없고 뭐. 그렇죠. 올 일이 없죠. 맞아요. 살인 사건이. 뭐 진짜 근데 그거는 참 해결할 수 없는 숙제긴 해. 그렇죠. 변호사로서는 누구나 한 번쯤 갖는 고민일 것 같기는 해요. 야, 근데 지금 숫자가 16명까지 오는 것은 와, 이거는 진짜 이분들 야구 안 보시고 여기 오셨네. 야, 우리 야구를 꺾은 거예요, 이거는. 와, 이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군부대에서도 우리 방송을 봤다니까요. 군부대에서. 그래서 군부대에서 저희 방송을 틀어도 되냐고 그래서 그래도 된다고. 그거 신기해. 야, 우리 군복 입고 가자. 나 집에 군복 입는데 딱 군복 입고 다녀가지고. 그래요? 괜찮아. 딱 군복 입고 딱 법률 떠고 괜찮은데 사람에 맞춰줘야지. 또. 그래요? 이게 지금 근데 라이브로 군부대에서 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영상 군부대에 갔어요. 네 집에 깔깔이 없어요? 깔깔이? 저는 군대에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깔깔이 딱 저는 있고. 그 고참이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막 좀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아요.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집에서 다니긴 했는데 군대를 사실 상근예 비용 다니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뭐 군대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군부대 영상 있으면은 뭐 존도 짠거 우리 물 깎는 거 불 깎는 거 한번 딱 인사해가지고. 근데 그거 알죠? 그래도 저도 군대에서 할 건 다 했어요. 유교, 뭐 화생방 이게 발 닦는 거 있잖아요. 군대 그런 거 다 했어요. 저도.
강의 내용 최고입니다. 아, 역시. 이거 극찬이죠. 봐봐. 극찬이죠. 사실 그 제가 옛날에 변호사 초창기 때 그 로스쿨 강의도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때보다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야, 김변희변 화이팅. 유동현? 유도현 변호사님. 변호사님 우리 계신가? 밑에 밑에 변호사님이신가요? 내 초대했지 또. 우리 유도현 지금 변호사님. 여기 예. 들어오신 유동현님은 변호사님이세요. 우리 밑에 층에서. 밑에 층 변호사님이세요. 예. 저는 일 저 잘하시죠? 변호사님이랑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형동생 하지는 않지만 예. 진짜 저 변호사님 광고 하나 드리면 사무실이 너무 좋아요. 좋고 그리고 일도 변호사님도 잘하시고. 많고 일도 많고. 다만 단점이 골프를 좀 못 쳐요 이분이. 아, 그게 좀 문제네요. 돈 내기 좋아해서 골프 되게 못 쳐요. 사실 골프를 제일 잘 쳐야 돼. 변호사 미덕인데. 그럼. 근데 사무실이 진짜 좋아요. 저 진짜 그럼요. 사무실에 대기실 있는 사무실과 스타일러 있는 사무실을 태어나 처음 봤어요. 아, 정말 디자인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진짜 멋져.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인테리어를 유지한다는 거는 돈을 그만큼 많이 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전층을 쓰고 있는데 한 층을. 그만큼 능력이. 근데 중요한 건 저희보다 밑에 층에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왜 말은 밑에 있지? 층수가 밑에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그래. 펌이죠. 유동현 변호사님도.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모르죠. 와 벌써 30분이 지났네. 야,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게 30분이었는데 30분 금방 간다니까요. 저 그때 달만 찍고 2시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변호사 우리 옛날에 처음에 우리 첫 방송이었나요? 김재승 변호사 처음 할 때 서초동이어야만 하나요? 뭐 변호사 선택하는 기준이 옛날에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가지마리 얘기했지 결국. 네. 근데 진짜 요즘에 변호사가 너무 많잖아요. 네. 변호사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참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최철호 변호사 왔네. 철호 안녕하세요. 야, 네. 최철호 변호사님은 옛날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쵸, 예. 저희 구성원이었어요. 그 최철호 변호사 그 무죄 받으셨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훌륭한 변호사.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저희를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가? 그게 중요해요. 저희랑 아직 안 있잖아요. 얘기하지 말자. 그래. 연결하지 말까요? 근데 어쨌든 최철호 변호사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맞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근데 이게 그때 서초동이 맞아. 서초동이 가지 말한 건 아니고 꼭 법률시장은 서초동이 아니다라고는 했는데 뭐 그게 뭐 우리한테는 뭐 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아니고 우리는 그렇죠. 그걸 실력으로 뛰어넘어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그 일본 드라마 중에 리걸 하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알죠. 리걸 하이. 우리나라에서 네. 저기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쵸.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리걸 하이라는 걸 보면 그거 알죠? 우리나라 법률이 그 법조계가 사실 일본을 베낀 거예요. 그래, 사실 그렇죠. 뭐 대륙법이. 대륙법계기도 하고 일본 그 사법고시라는 제도도 일본 거를 그쵸. 가져온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뭐 과거 시험이 뭐 전통이 돼서 된 게 아니라 일본이 사법고시라 저희도 사법고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 실제로 저희 예전에 사법고시 문제가 일본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내기도 했었어요. 일본 문제가 내 기억으로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데 일본 문제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답을 아는데 그 답을 고르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로 꼴대로 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헌법에서 정족수가 3이고 여기는 4다. 근데 그거의 합과 곱하기 2를 다시 나누기 이러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산수도 찾아요. 아니고.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요. 근데 일본 사법고시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 거 리거라이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제가 우리나라 비슷하니까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어떤 그 변호사가 지방에 내려가서 변론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변호사라 그래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하면 창원이라고 할까요? 창원 지역의 뭐 마당발 변호사? 네. 거기서만 했던 변호사? 지역 변호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 변호사 나오니까 이제 뭔가 좀 내가 될까 되지 않을까?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초동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서초동이라고 해서 모든 능력 좋은 변호사 거기 다 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서초동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일산으로 듣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제가 지방에 가서 재판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우와 진짜 제가 민사 재판에 갔을 경우에 뭐지? 내가 이걸 놓쳤나? 싶은 얘기를 하시는 변호사님도 꽤 많아요. 실력 있으신 분. 실력 있으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주 재판을 갔을 때 그런 걸 한번 느꼈고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거를 물론 이제 서면으로는 받아본 내용이 없었는데 그날 변론으로 그래 버리니까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다른 사건에서 내가 또 응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실력 있는 변호사 만나면 소송에서 많이 배우죠. 저 그래서 그런 변호사님 찾아놓은 판례나 아니 주장했던 거 있잖아요. 맞아, 따로 맞아. 그 폴더로 해가지고 넣어놓기도 해요. 나중에 그래서 목차 달아가지고 내 사건에 쓰려고. 근데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좋죠. 전국에 곳곳에 있는데 저도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잠깐 일을 하다 저도 인천으로 가서 김 변호사를 만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울에서 인천 갈 때, 서초동에서 인천 갈 때, 난 낙향하나 이 생각을 솔직히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를 배웠고, 일산에 와가지고 다시 그렇지 않은 걸 더 확신을 갖게 됐는데, 인천 변호사 훌륭하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재판을 처음에 이제 초년기 때 내려갈 때는 아 지방에 있는 변호사 뭘 알겠어, 아 트렌드는 서울 수도권이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내려가 봤는데 와 능력 좋은 변호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지방에서 계신 분들이 오히려 나는 더 서면의 질이 난 틀린 것 같아요. 일산도 마찬가지고. 아 그렇죠. 자꾸 일산을 얘기하시긴 하시는데 여기서 요지는 지방에 있는 변호사라고 능력이 없다. 뭐 서초동이 훨씬 낫다. 이게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서초동에서 이 방송 보면은 뭐랄지 모르겠네. 그건 뭐 그들의 얘기겠지만. 그 누가 찍어 그러면. 아 그렇죠. 그건 그들의 얘기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지방에 있는 변호사님 능력이 진짜 좋으신 분이 정말 많고 제가 봤을 때는 나이도 이제 진짜 그 우리 메이저리그 하면은 MLB라고 하면 좀 나이가 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실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체력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두뇌만 돌릴 수 있고 검색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메이저리그의 시대가 열렸다고 봐요. 지방에 있는 나이 드신 변호사님들 제가 배울 때가 많고 나이가 어린 변호사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압도한다는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로.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처음에 촬영했던 그런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물론 실력을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선임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단순히 지역만 보고 이제 변호사가 능력이 있다 없다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아니지 않을까. 결국에 노력을 해야죠. 이 변호사처럼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촬영하시고 또 이제 지식과 정보를 주시는데 나 이거 괜찮은 노력이다. 안 그러면은 되게 도태되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안다 생각하는 그 자체로 자기만의 그 상상에 빠져버리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해요. 내가 하는 게 다 맞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법이 변경된 걸 몰라서 모르고 옛날 지식으로 개망이지. 아 진짜 개망신이죠. 그 서면서 이제 한번 봐야 돼.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서면은 한 번에 기회가 주어지죠. 상담할 때 그래버리면 이제 안 보지 이제 미치는 거죠. 상담할 때 그 바뀐 줄 모르고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안 보는 거예요. 그분이 모르면 상관없는데. 아 그렇죠. 근데 요즘 인터넷이 달려있죠. 그분이 또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민사에서는 상담 이렇게 마주보고 상담하면서 실수하는 건 커버가 될 수도 있는데 형사사건 조심해야 돼요. 구속이 된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진짜 거기서 말 잘못하잖아요. 교도소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한다고요. 거기서 터져버리면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 교도소는 포기해야 돼요. 뭐 가석방, 보석도 구분 못하고. 네, 그 교도소는 포기해야 돼요. 이게 누범 결격이 뭔지, 뭐 집이 결격인지 이것도 막 헷갈려가지고 막 그렇죠.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교도소의 모든 나와 아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알거나 한 번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모두 출소해서 물갈이가 되기 전까지는 그 교도소는 나랑 이제 인연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속된 피고인들 있는 곳에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준비 잘해서 가야 되고 그때그때 이렇게 대비도 잘 돼야 되고 대응력도 있어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얼마 전에 구치소에서 그 상담 하나 했는데 35조예요. 누범 3년 이제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 재범을 했는데 그 어떤 변호사 그랬대. 이건 시간을 끌어야 됐대. 그거 착각 많이 하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그분 로운TV 봐야 돼요. 제가 로운TV에서 누범과 집행유예 정리했거든요. 그분 로운TV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실무만 하다 보니까 맞아. 놓치는 건데 근데 그분은 좀 기본이 안 되신 거죠. 왜냐면 찾아보고 왔었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찾아보기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뭐 까먹을 수가 없는데. 네, 그건 기본이잖아요. 네, 왜냐면 그분은 아마 잘못 상담하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뭐 말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지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끝이에요. 그냥 결격이에요. 집행유예 결격. 그냥 누범에서 죄를 저질렀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짓게 되면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버리잖아요. 도과돼서. 그럼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 집행유예 결격을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많이 착각들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정말 기본이 안 된 거죠. 그거는. 관할법원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 해당 제품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니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김 변호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2012년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개업지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저는 이거를 다른 얘기를 좀 더 섞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관할법원이 옆에 있다는 것보다도 예전에는 그 법원에서 옷을 벗으면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정관 변호사로 개업을 했어요. 그건 솔직히 완전히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완전히. 왜 그러냐면 우리 민근이 안녕. 김 변호사 멋진데. 그래요? 네. 아무튼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그때는 정관빨이 있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내가 김재성이랑 친한데 같이 재판을 했는데 내가 나와서 개업을 했잖아요. 그럼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의뢰인데 돈 좀 벌게 해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관빨이 있고 진짜 인근에 있는 변호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업지 제한도 되지만 안 되지만 그리고 뭐 인근에 있는 변호사보다도 사실 잘 몰라요. 변호사 너무 많아서 인근에 있다고 해서 그 재판부에서 알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인근에 있는 변호사가 유리한 건 또 하나가 있죠. 가깝잖아. 가까우니까. 바로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게 형사든 민사든 가까운 거. 나는 아는 판사 재판관 불편하던데 나. 진짜 불편하던데. 나. 저는 솔직히 네. 제 연수원 동기가 제 재판하는 재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아, 걔한테 머리를 조아리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아, 근데 난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 동기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불편해요. 그리고 약간 서로 간에 어. 눈빛이 있어요. 시근시근 약간 눈빛이라 할까? 이렇게 있으면 아는 척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형사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싹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어요. 그럼 저도 이상하게 그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쫙 아는 척 한번 해주는 뭐 그 근데 정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자기도 알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쪽이 이기는 거야. 근데 이 변호사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걸로 써야 되냐라고 스스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참 애매해요. 그거.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게 제일 편해 나는 그냥. 여기 형님들은 누구죠? 우리가 같은데? 아, 그래요? 이혁준 씨는 제가 아는 분인가요? 몰라요. 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형 동생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진정이나 고소나 제가 한번 그 영상에 정리를 했거든요.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를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진정서도 결국에 고소예요. 고소기 그쵸? 때문에 범죄 사실을 이제 진정, 처벌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인데 경찰서에 넣었다고 하면은 일단은 담당 부서가 정해질 거거든요. 아마 그 연락이 왔을 건데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 관할 경찰서의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을 언제 넣었고 나는 누군데 이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일단 알려주실 거고 그쵸. 그 사건 번호를 통해 형사사법포탈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요. 그쵸. 그리고 경찰에 그러면 담당 부서 전화번호 안내해주면 그 전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진정을 넣었으면 결국에는 조사가 계속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이제 진정돼가지고 나중에 내사에서 이제 고소사건 뭐죠? 내사가 끝나면 뭐가 되지? 까먹었다. 입건이죠. 입건이 되겠다. 예. 그 아직은 수사 개시 단계는 아니고. 예. 예. 다만 한번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제가 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근데 이게 그 사건 내용을 물어봤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이 진정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걸 여쭤보셔가지고 그렇죠. 사실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너무 포괄적이라 좀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렇게 전 지금 마왕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때 서류라도 받아놓을 걸, 뭐 녹음이라도 그쵸. 해둘 걸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닥치면 안 하거든요. 안 해. 근데 나도 잘 안 하게 되더라. 예, 닥치면 저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저 원래 살던 집 뺐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임대인이랑 소송하고 있어요.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결국 보증보험으로 받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보증보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굉장히 절차가 귀찮거든요. 그 보증보험이 전세 만기로부터 끝나고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그것도 바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순서가 엄청 밀려갖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받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 보증보험 기간 동안에 나갔던 대출이자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그 임대인이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제 핸드폰에 녹음 파일이 하나 지금 있었어요. 제 임대인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녹음 파일 발견했어요. 녹음 파일. 정말로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지금 돈 못 주겠다고. 네, 제 거 대출이자. 그분 때문에 대출이자를 낸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저한테 변호사시라면서 저 잘할 텐데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근데 또 우연찮게도 그 시기에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 관련된 걸.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근거도 있고 판례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못 주겠다고 하면서 연락 두절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작지가 않아요. 그 이자 낸 게? 이자가 한 600얼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600얼마에 변호사 사기도 뭐하고 법무사 사기도 뭐하고 포기할 수도 되겠네. 있겠지만 저희는 비용이 안 들잖아요. 우린 무슨 데인데. 그래갖고 막 진짜 불같이 써가지고 제가 막 5장 써가지고 지금 소장 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성달도 안 받고 지금 모른 척 하시는데 증거가 없는 줄 아시는데 증거가 있어요. 우연찮게 하나를 녹음했더라고요. 통화 내용을. 근데 이게 마왕님이 소멸시 얼마 안 남았다는데 형사고소 해놓고 민사 되나요? 형사고소하고 소멸시효 틀리니까 민사소장 접수해놓으세요. 네, 접수해놓고 하셔도 돼요. 접수해놓고. 형사고소했다고 해서 소멸시효 중단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녹음하라고. 일단 녹음하세요. 맞아. 그 불법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둘 사이 대화는 제가 몰래 녹음하고 있는 불법 아니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죠. 감청이니까 불법인데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녹음을 좀 계속 생활에 해두시는 게 그게 좀 나중에 소송하거나 법률적으로 갔을 때 좀 좋거든요. 증거가 우리가 없으니까. 녹음해놓으면 해놓은 줄 알았는데 또 보면 없어요. 막 웃기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더 웃긴 억울한 건 뭔지 알아요? 녹음을 성실히 했는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바꾼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민티 중고기기에 넣어버리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중고나라에서 팔아버리거나 미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좀 녹음을 좀 생활화 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새 뭐 티저나는 자동 녹음 되든가 뭐 그러던데. 네, 뭐 근데 자동 녹음까지는 너무 좀 그렇고. 왜냐면 왜냐면 내 나는 모든 전화하다 보면 내 볼따고 만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녹음돼 있어. 네 전화는 녹음돼 있다니까. 아 근데 근데 이상하게 전화를 내가 왜 녹음? 근데 이게 뭐 그랬다는 사람 제가 근래에 한 몇 명 만났는데 아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자동 녹음은 좀 피하시되 어쨌든 필요할 때 좀 적재적소에 녹음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혁준님이 진정서도 무고할 수 있나요? 그럼요. 처벌을 그렇죠. 송구한 거니까요. 예. 혈통속 구라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하면 무고죄에도 으름장 나서요. 어쨌든 진정도 무고는 가능한데 무고가 돼야죠. 안 될 거예요. 그냥 넣으세요. 근데 그냥. 무고가 돼야 무고가 되는 거고 이제 진정을 넣어도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될 수 있다는 거지. 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야, 진정 근데 넣으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거의 1시간 됐거든요. 벌써 그랬어? 6시 반 했잖아요. 근데 와 18명. 와 진짜 이게 로운TV 인기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이거 근데 얘기하는 순간 4명 나갔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했죠. 이게 하다 보면 2시간 그냥 간다니까요. 재밌네. 이게 소통을 하다 보면 낮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족발 딱 먹으면서 딱 하면 진짜 재밌다. 그게 이제 진정 먹방이자 술방인데 재밌겠네. 근데 어쨌든 나 괜찮다고 생각해.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운TV 이 라이브 꼭 로운TV가 아니라 이 라이브 방송이 그치.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술 취해서 얘기하다 보면 더 진득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방송사고는 완전히. 그렇죠. 뭐 전 여친 얘기하고 재밌다. 뭐 과거 얘기하고 하다 보면 난리 나는 거죠. 뭐. 전혀 아니라 이제 법적인 어떤 얘기를 하다가 막 상대방 변호사 존나 꼴보기 싫었다. 막 이런 거 다 얘기하고 막 진짜 아우 막 하면서 욕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근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상대방 변호사가 꼴보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전 진짜 에피소드 많은데 제가 사실 로스쿨 나오신 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근데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로스쿨 생기고 나서 변호사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성이 뚜렷한 변호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맞아. 이런 얘기가 좀 뭐한데 40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성격이 희한한 분들이 덜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연수원에서 예절, 뭐 조직사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로스쿨 나오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방 좋습니다. 서근해. 역시 내 친구. 근데- 여기 약간 자리 있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정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라 그래야지 상대방 변호사도 저희 용병이잖아요. 남의 인생에 끼어든 거긴 하지만 좀 이런 용병인데 변호사 간에 좀 예의가 좀 없는 그런 거 좀 많이 봤어요. 맞아.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 조사 참여를 갔어요. 저는 가해자고 저쪽은 피해자예요. 근데 대질한다고 모였는데 자꾸 녹취록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대질이니까 녹취록을 우리한테도 좀 제시를 해줘라 보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안 되죠? 이러면서 기소되시면 그때 복사해서 확인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할 필요는 그래서 없잖아. 경찰 수사관님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감정 자극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재판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소가 되면 당연히 기록을 복사를 하는데 그 말은 너 처벌받을 거니까 너 재판 무조건 가. 그때 가서 막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솔직히 서로 간에 감정이 내가 상하잖아요. 봤을 때 그게 그런 게 있냐면 일단은 사람이 그 두려움이 좀 없잖아요. 그게 안 맞아봐서 그래요. 맞춰 맞다 보면 그런 말 못 돼. 그렇죠. 저희는 우리 맞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치. 쿠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쩐 그런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그때 기소되시면 그때 복사해서 보시면 되죠. 이게 태도가 이게 네. 안 좋으니까 우리 그 이병이랑 나랑 우리 옛날에 같이 로펌 생활할 때 진짜 욕 진짜 많이 먹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일을 못해서 욕 먹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되게 좀 무거웠잖아. 위기의 질서. 근데 욕 존나게 먹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약간 진짜 딱 버리지 별로 없어. 이게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한 것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만 제가 한 얘기를 더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사건 제가 무혐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의 신청을 하더라고요. 또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수원 사건인데. 근데 검찰 항고를 했거든요. 검찰의 대실로 또 만났어요.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예의 없게 하는 거예요. 무혐의를 또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에 또 재정 신청을 하더라고요. 재정 신청 거의 인용될 게 거의 제로거든요. 또 이겼거든요. 전 그래서 그때 이제 결국에는 검찰 항고할 때 저쪽 그 의뢰인 들으라고 저쪽 변호사님이 이제 저도 이제 성격이 있으니까 저쪽 변호사님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경험이 없고 경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막 이렇게 들으라는 식으로 저희 의뢰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컨대 제가 그 사건 민사소송도 하고 있거든요. 관련 민사소송. 그러니까 똑같은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의뢰인이
끝나고 나서 그 변호인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잘 모르고 그러는 거 들었거든요. 그 변호사가 아니라 그 위에 변호사 나 좀 욕먹게. 아, 그렇겠죠. 거기는 고용일 테니까. 근데 어쨌든 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낸 진정서 보고 수사관이 수사할 필요 없다 카트엔을 준다. 그럴 경우도 있긴 있긴 해요.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음. 공소시효가 완전히 지난 사건이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죄가 되지 않는 사건? 근데 죄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좀 판단해야 되는데 경찰 분들이 좀 자기만의 사고에 박혀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요것만 때는 가지고 이 변호사 찾아가지고 사건 하나 좀 맡기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런 자세 좋아요. 내가 또 비록 게스트지만. 아, 그런 자세. 아, 게스트 아니라니까? 너 이제 주인이야. 아니야.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괜찮아요. 근데 사실 그 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예전에 그 제가 라이브 방송했을 때 그 누가 김재성 변호사 팬도 있었다 했잖아요. 제가 방송할 때 그랬잖아요. 김재성 변호사님 찾는 팬도 있었다고. 근데 아 많을 거야 아마 저는. 아, 있을 거예요. 꽤나 제일 있을 귀찮아서 거예요. 그렇지. 예. 꽤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혼자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방송할 때도 김재성 변호사님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팬은 있을 거예요. 그게 피터팬일지 어쩔지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 했는데. 수가 19명인 거는 정말 이거는 와, 제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그쵸. 시청자인 것 같은데. 분명 화이팅. 근데 어떤 영상에서는 네. 어떤 영상에 지금 우리 19명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조회수가 19회도 안 나온 적도 많아요. 초반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네. 진짜 영상 올라간 것보다 라이브에서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불스 쉬고 1시간 돼갖고 아 갑자기 배도 고파 소주 좀 땡기는. 아, 그렇죠. 저도 배도 고프 소주 땡기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딱 8시까지 하면 채우고 그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20분 남았네. 예, 처음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시간 근데 금방 가요. 금방 가네. 네. 근데 이게 좀 보면서 좀 느껴지는 거 없어요? 저를 보면서? 어떤 거요? 지금 우리가 무대본이잖아요. 네. 무대본이 혼자 진짜 잘 떠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보통 이제 이분이 이제 주인이시고 게스트 보면은 보통 이분은 나를 말을 많이 시키고 나 소개를 많이 시키는데 본 지 혼자 떠들어. 그니까요. 나 이 매력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이제 떠들고 지금- 난 여기서 이제 그냥 조금 그 근데 조금만 쳐준데 나 이런 이변 진짜 되게 아, 존경해. 근데 나. 되게 네. 지금 우리가 그 영상 촬영할 때는 뭐가 있잖아요. 대본이 있고 원고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변 지훈이 너무 바빠서 얼굴 보고 상담하기 힘들잖아요. 전화 딱 해드리고 상담 한 통 해드릴 수 있어야죠. 우리 이변 지훈 지훈 씨가 누구예요 또? 전 연락처 딱 해가지고 궁금한 아니 뭐 10분 정도 시간 어쨌든 뭐 저희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 김 변호사님 것도 저희 정보란에 있잖아요. 그쵸. 두 개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제 원하시는 변호사님 골라서 와 20명 드디어 야, 20명. 20명 채웠다. 야 네. 진짜 이게 하면 할수록 더 늘 것 네, 같아요. 그쵸. 다음에 방송을 할 때는 50명을 목표로. 아 진짜요? 그 다음 방송할 때 100명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네. 100명대가 되잖아요? 네. 그럼 코인과 도박 방송이 거의 근접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돼요? 코인 방송하고 도박 방송이 네. 심야에도 막 100명씩 봐요. 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쭉 내리다 보면 저는 그런 거 안 하지만 도박할 줄도 모르는데 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라이브로 뜨니까 네. 그 시청자가 몇 명인지 보면 막 100명, 200명 그래. 근데 그런 방송 대부분 도박 코인이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도박해가지고 코인 딸 수 있어요. 그거 보고. 몰라요, 그다음에 방법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나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그냥 차트 막 소개하고 이런 거 같은데 네. 진짜 그 정도 되면 그거는 인기가 엄청난 방송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단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야구부. 네. 야구하시는. 네. 김재웅이 야구하시잖아요. 네, 야구 잘 못해가지고. 야, 근데 예전에 김재성 변호사님, 우리 사실 김재성 변호사 야구를 하던 말도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 혼자 말로 홈런 치셔가지고 9회말 투아웃이었나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말로 홈런 치자 그거 단톡에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야, 이런 느낌. 나만의 그 진짜 소중한 추억이었는데. 아 근데 이번 주 가가지고 나 차 타서 무한대 쳐가지고 근데 해야 솔직히 되나? 저는 네. 김재성님 보면서, 김재성 변호사님 보면서 대단한 게, 와, 일하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뭐 야구를 하시고 골프를 치시고. 이 열정이 좀 있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승현이 형, 어우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네. 형이 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이 방송에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혼자 했을 때 10명까지 갔다 했잖아요. 네. 이 방송에 지금 12명 정도는 다 김재성 변호사 지인이네. 지금 6명은 지금 보니까 네. 정말로 제 방송을 양교 화이팅! 봤던 어떤 그런 분들이고 네. 지금 12명은 다 지인이야 보니까. 그러네. 이제 이 우리 12명 지인이 또 이제 로운 TV를 또 이제 이렇게 또 퍼트려주고 광고해 주시면 다 이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야,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운 TV가 이 10,000명이라는 숫자까지 올 거라고는 저도 진짜 생각을 못 했는데 와, 근데 우리 그 방송 있잖아요. 우리 정인이 방송 있잖아요. 진짜 가슴 아픈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애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둘째가 이제 3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딱 저희니까 그 나이였거든요. 그 애를 소파에서 뛰어내 배를 밟았다는 게 저는 정말 그 미친 것 같은데
그 방송할 때 저희가 정말 좀 진심을 다해서 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시간도 없고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때도 바쁘긴 했거든요. 네. 일주일에 2개씩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방송은요, 제가 아는 기자들도 많기는 하지만은 제가 그 대본, 그러니까 그 원고를 어떻게 준비했냐, 기사 있죠. 정인이에 대한 기사 30개 40개 창을 아, 나 다 봤어, 켜놔요. 맞아. 네. 다 켜놓고 진짜 열심히 거기서 하더라고요. 대본을 다 그 기사를 빼요. 그 겹치는 거는 다 빼고 그러니까 기사를 30개를 보면 이게 다 짜져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 방송 그 법정이 없었는데 마치 법정이 있었을 것 같은 정도로 맞아, 네. 30개의 뉴스의 기사를 보면은 겹치는 거 겹치지 않고 다 치다 보면 이게 내용이 늘어가거든요. 이걸 놓고 대본을 만들고 그거를 놓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세 배 힘들거든요. 진짜 미치도록 그때 힘든. 되게 대본 엄청 뭐래죠? 신경 대본 써서 했죠. 짜면서도 막 눈물 나가지고 네, 그랬잖아요,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 아, 방송을 어떻게 한번 이럴 수가 네, 있냐. 촬영하려면 6시간 걸리니까 맞아요. 거기다 편집까지 하면 하루 걸리거든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정인이 방송 있거든요. 저도 그때 게스트로 나왔는데. 야, 아, 근데 이 변호사님 그때 진짜 대본 이만큼 네, 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네. 와, 근데 그때는 진짜 막 하루에 막 2번씩 하고 아, 막 맞아요. 이랬었잖아요. 네,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 할 때 좀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방송을 할 때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그 방송할 때 솔직히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그 방송은 제가 열을 다한 게 뭐냐면 아, 좀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그 이슈에 붙어서 편승하는 변호사들이 좀 많았어요. 마치 정인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 유튜브 홍보하려고 한다거나 네. 자기 거 구독자 늘리거나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맞아요. 변호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중에 유명하신 변호사님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저쪽 변호사가 그때 국선이었나요? 그때? 누구요? 그 정인이. 아니, 국선도 있었고 사선도 있었어요. 사선도 있었나? 아, 그또 그래. 근데 어쨌든 저는 그쪽 변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인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 영상으로 뭐 이슈를 소개하고 다루는 그 변호사들이 너무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공감한다기보다는 자기 방송에 이용하거나 뭐 구독자 늘리거나 좀 조회수 늘리려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이 방송에 아니 그 뭐지 자기가 이 정인이 뭐 수호자다 뭐 맞아. 수호천사다 뭐랬는데요. 네. 하다못해 방송조차도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뉴스에 흘러나오는 거 대충 봐서 막 뭐 그리고 뭐 정인이 묘지에 가서 막 촬영하거나 그 무슨 에이, 의미가 있네. 그건 솔직히 좀 오바죠. 오바죠. 네, 오바지. 근데 그런 거 하면 자기가 마치 뭐 진짜 수호천사는 뭐 그쵸. 이런 식의 느낌 하는 거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꼴보기 싫고. 그래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의 그 주제 영상이 저희 방송의 어쨌든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구독자가. 네. 아, 그때 이 완전 변호사 초창기였잖아요. 그때 대본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와, 아직도 그때가 그렇게 생각난다 그때. 아마 제 구독자가 100명? 응. 뭐 한 70명 이럴 때였는데 맞아요. 사실 그 70명, 100명은 사실 다 제 지인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막 거의 800, 900, 1000 막 한꺼번에 갔던 것 같긴 해요, 그때가. 어? 와 대박 터프에 5만 원 누구야? 이거 뭐예요? 내 친구 같은데. 이거 뭐 하는 건데요? 5만 원 이게? 이거 별풍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저 돈 준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요? 5만 원을요? 터프가 내 친구네 수영중학교. 아, 아, 내가 동료이네 임마.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 이거 어떻게 받아? 이거 나도. 저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뭐 말이 유튜버지 유튜버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 우리 잘 몰라요. 어. 이 5만 원을 준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사정법을 몰라요, 저희. 터프가이님이 채널에 후원했다고 춤을 추라는데 네가 춰봐요. 네가. 아, 야춤못 출 거야. 근데 어찌 됐든 이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후원 뭐 감사합니다. 후원. 야,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야, 야 5만 원 보내줬는데 야. 춤춰야지 이게. 상간 소송 상담해줘요. 김정아 씨가 야 김정아 우리 아이폰인데? 김정아 우리 아이폰 아니야? 씨는 그 김재승 변호사님 와이프 아니신가요? 형수님 아니세요? 아닌가? 나 착각했나? 다른 분인가? 다른 나 분일 몰라. 수도 어. 있겠는데요. 네. 네, 어쨌든 연락 주세요. 우리 김재승 변호사님 연락처가 정보란에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김재승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실 거예요. 아, 야, 생각해보니까 그거 해도 되겠네요, 우리 이비에서. 이비에서 노래 잘하시거든요. 나중에 신청곡 하나 해가지고 노래 딱 하나 깔끔하게. 노래. 근데 얼마나 좋아, 이게. 근데 진짜 예전에 제가 잠깐 그 생활했잖아요. 네. 그쪽 계통에서. 근데 이게 어휴. 아무튼. 맞네요. 그 와이프가 아니에요. 아니었구나. 씨. 이거. 양육비 미지급자들 신형이 나오고 있죠. 실형보다는 아이고. 그 출국 금지가 안 되죠. 아니, 출국 금지란다. 출국이 안 되죠. 해외 못 가죠. 양육비 미지급 감치시키죠, 감치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사실 이 실형이 아니라 이제 감치, 30일 내에 감치를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이 양육비를 안 준다는 것은 에이, 정말 좀 쓰레기죠. 남자 입장에서 자기가 없죠. 뭐 제가 이런 말을 하긴 뭐한데 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협박을 해가지고 양육비를 안 주더라고요. 여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가요? 여자가요. 남자가 남자를 협박해가지고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는 걸로. 아, 그럼 양육은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남자 협박.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미친 거라고 보죠 저는. 음. 사실 그런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럼요. 네. 특히 양육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돈을 주면은 뭐 그걸 뭐 얼마나 쓰겠어요. 다 그럼요. 애들 위해 쓰는데. 그 모자라, 솔직히.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또 면접교 서문해요. 와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걸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생으로 보상받겠죠. 맞아요. 나중에 벌을 받겠죠. 근데 근데- 어찌됐든 양육비는 우리가 좀 절대적으로 그건 지급을 해야 돼요. 양육비는. 그렇죠. 아무튼 우리 이 변호사님 노래 잘하니까 나중에 신청곡 하나 있으면은 하나 해주고 딱 한 1절 정도는 불러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와 민사 감치 후에 형사고소의 첫 실형을 받아냈대. 와 그럼 뭘로 실형을 받아낸 형사 거예요? 고소를 뭘로 했지? 사기로 하신 건가요? 사기가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건 감치밖에 안 되는 건데. 어. 우리도- 별건으로 형사 고소해서. 우리도 모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만기 출소 후에 그러니까 양육비만 가지고 지금 이게 달러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규정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와, 예.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건 제가 이실직고 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음. 저는 양육비는 감치로 가고 거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쵸. 민사적으로 예. 형사 고소를 해서 그걸 양육비로 그렇게 한다는 거 와 신기하네요. 상간소송 근데 김정환님이 되게 그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형수님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정말로 참여도가 높은 것 같아요. 감치 후에 1년이지만 형소할 수 있는 진짜 저거 찾아보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진짜 저는 지금 먼 훗날 후회없기를 님한테 그러니까. 배웠어요. 진짜로. 변호사 아니야? 변호사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신가? 변호사시면 신분을 밝히셔서 우리한테 그 조항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야죠. 접수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김정환님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간소송의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제한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간소송은 별게 아니에요. 결국 위자료 소송이거든요. 위자료 소송. 그러니까 위자료 소송이 다른 말로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거든요. 그 소송을 넣으면서 거기 소장에다 이렇게 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증거 자료로. 당연히 접수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방송 기억나세요? 우리 위자료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소송? 그거 할 때 말씀은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는 일단은 위자료가 3천부터 스타트예요. 이게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혼인 관계까지 막 해서 막 그 동거까지 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거의 5천까지도 나오는 경우 봤는데 생각만큼 많이 안 나와요. 스타트 3천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위법 수집 증거라 해가지고 위자료 할 때 그거를 청구기가 한 판결이 있는데 저도 그걸 아직까지 자세히 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인데도 그 녹취를 불법으로 따가지고 그걸 상간소송 넣었는데 그걸 판사가 그 증거를 안 쓴 적이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좀 공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요. 뭐가요?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그거 새로 나온 판례 그 얘기하시는 판례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조건 민사에서 날려 민사에 날리긴 날렸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요. 이거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 원칙이잖아. 근데 거기에 그 증거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있을 만한 게 있고 그 상당성을 한참 넘어선 정도. 그러면 그 증거를 수집하기 또 다른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는 그 사안에서 그 예외적으로 까다롭네. 그런 게 있었어요. 예외적인 조건이. 그럼 남편이 언뜻 기억이 나요. 그러면 출근할 때 녹취록을 넣어서 그 남자가 그 여자랑 같이 이제 모텔에서 하는 것까지 다 된 그 정도도 상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상당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 정도는. 그러면은 남편 핸드폰에서 불법 사진을 몰래 추출했다. 그것도 위법인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냥 예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면은 승신소를 뭐 우리가 섭외를 해갖고 가는데 막 뒤에 따라가다가 막 차를 막 막아서고 막 교통사고를 내갖고 강제로 끄집어내고 막 이 정도 느낌? 그 정도의 상당성을 넘어서는 정도. 그리고 막 협박을 해가지고 막 칼 들이대면서 너 얘기해서 녹음을 했다. 이 정도 안 받아주겠다. 이 정도의 느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 요 정도가 됐을 때 증거능력을 부인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도 남편 핸드폰 몰래 빼내거나 뭐 모텔문 박차고 들어 사진 찍는다고 이거 불법 그러니까 증거능력 인정이 되거든요. 불법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형사처벌 받는 건 별개고 그렇게 보셔야죠. 자, 근데 김 변호사님 뒤에 봐보세요. 끝이네. 이제 방송 이제 밥 먹어야 되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분 금방 간다고. 그러니까. 그죠? 가야 돼.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되게 뜻깊었네요. 이제 그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저도 아직은 조금 짧은 지식을 조금 더 이제 지금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많이 배워야겠죠. 그리고 저 내일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지금 연습장 가야 되거든요. 그 여기 좀 엘보가 죽고 왔는데 빨리 끝내야 돼. 야, 근데 진짜 근데 와, 진짜 스피면 다 듣고 계셨어. 네. 아 근데 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도 좀 놀란 게 우리가 지금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놀란 게 우리가 무대본으로 방송을 해도 1시간 반을 버틸 수가 있구나. 네. 정말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아, 짜르 뮤직 이제 누군지 알겠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무대본으로 지금 방송을 그쵸. 했잖아요. 병원이 근데 형 거의 고생했어.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네.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게 그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그 정도의 공은 8화는 제가 한 것 아, 같은데. 그럼요. 우리 이병사님 너무 훌륭하게 방송 진행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진짜- 별로 안 힘들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대본이. 별로 안 힘들고. 그리고 진짜로 거짓말 하나 없고 우리는 후원이라는 걸 받았어. 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그 곽동이랑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우리 이병사님 멋있다고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야, 근데 진짜 이게 와, 이 후원 동민아 멋있어. 이게 진짜 이 후원 받는 방송이 그래요. 누가 있어요? 제가 뭐 네. 지금 코인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야, 야, 근데 코인 방송이 100명 정도 보구나. 근데 우리 20명 보고. 아, 우리 많이 보는 거예요. 코인 방송이 100명 봐서 그래서 돈 따가지고. 와, 아니 도박하는 방송들은 뭐 200명, 300명 보기도 하지만 나도 한번 보고 싶긴 해. 아 그냥 라이브로 뜨는 거 보면 대부분 아, 도박 그래요? 코인 방송이에요. 오. 보면 라이브로 추천 뜨는 거 보면. 민근이 형이 이렇게 보고 있었네. 야,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네. 이 방송에 진짜 대부분은 김재성 씨랑 지인이었네요. 그래도 우리 지인들이 또 이제 우리 이병사님의 확실한 이제 다음 방 박태준 씨는 다음 방송 기다리고 좋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이번 주에 제가 방송을 하나 올린 게 정말 그것도 여러 번 그럼요. 고민을 하고 했다가 너무 방송을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업로드를 했고 사실 저한테는 방송은 좀 어느 정도 저한테 또 다른 일이자 그럼요. 숙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이게 방송 주제 정하는 것도 힘들고 원고 쓰는 것도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좀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오늘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렇죠. 준비를 안 했다고 하긴 그렇죠. 왜냐면 어느 정도 뭘 해야 되겠다는 가닥은 잡았으니까. 아까처럼 근데 이거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 이거 네. 소개도 해드렸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그 협찬된 뇌울림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이거. 네. 근데 어쨌든 그러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방송도 방송이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라이브로 좀 자주 만나 뵙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다음에는 뭐 진짜 맥주 한 잔 놓든지 커피 한 잔 그래요. 넣으면서 티타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댓글로 이렇게 궁금한 하신 사항 남겨놓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니까요. 네. 법률 사항은 항상 남겨주시면 되고 또 정보란에 우리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럼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방송할 때는 라방 언제 하는지 미리 공지를 드리고 할 테니까 네. 예, 또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그 댓글 좋을 것 같습니다. 달면은 일단은 우리 되게 상세하게. 그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음. 저는 이제 댓글에 남겨져 있으면 이미 그렇게 하고 저도 안 있거든요.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뭐 오늘 지금 14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주셨는데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한 5명에서 10명이면 충분하겠거니 했는데 네.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많이 사람이 늘어날 것 같아요. 소문이 그럼요. 나서. 네. 김재승 변호사가 이제 입담이 훌륭하시니까 네.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끝날 텐데 2명이 더 늘었어요. 오, 진짜? 야, 진짜